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클래스 1회 축하드립니다. 어떤 주제로 강의를 좀 해주실 건가요? 개와 인사하기하고 혼자 돌아다니는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개를 만났을 때 어디부터 만져야 되는지, 그리고 보호자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그리고 혼자 돌아다니는 개를 만났을 때 개물림 사고 요새 많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최대한 안전하게 내가 피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개와 인사하기하고 혼자 돌아다니는 개를 만났을 때인데요.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동물병원 하면서 많은 보호자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이 아이가 몇 살까지 사는지, 털이 긴 애가 많이 빠지는지 작은 아이가 많이 빠지는지, 이빨은 빠지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키우시는데 이 아이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따로 얘기할 수도 없고 했는데 이렇게 오늘 강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개와 인사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강아지가 있어야겠죠. 제가 강아지랑 비슷한 인형을 소개하겠습니다. 잠시만 준비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있는 강아지랑 많이 닮았어요. 요즘은 많이 안 키우는데 한 15년, 20년 전에 많이 키웠거든요. 이 종류가 뭘까요? 많은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키웠던 분들만 아시더라고요. 수염이 이렇게 길게 자라서 할아버지 강아지라고도 해요. 독일에서 왔고요. 슈나우저라는 강아지입니다. 이 강아지는 한 15년, 20년 전에 엄청나게 유행이 있었어요. 예쁘고 특이하고 생겼다고. 근데 막상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의 체중이나 크기를 몰랐던 거죠. 슈나우저를 키웠던 저희 보호자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저는 이 아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하는 거예요. 저는 보통 강아지를 키우면 그거에 대해서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보호자님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슈나우저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 우리가 지금 집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말티즈, 요크셔터리아, 푸들 이런 아이들은 체중이 5kg보다 조금 더 많거나 적거든요. 슈나우저는 그런 아이들보다 3배 정도 커요. 그러면 15에서 20kg 정도 되는 거죠. 중형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아지만이 유일하게 체중이 1kg짜리도 있고요. 100kg가 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체형의 아이를 키울 것인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모르고 아이 때 데려와서 키우고 더 이상 안 클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아이들은 성장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시나요? 사람은 20살까지 크죠? 강아지는 10개월에서 1년까지 성장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때 밥을 많이 먹을 거예요? 조금 먹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먹겠죠. 근데 보호자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아기 강아지를 키울 때는 원장님, 우리 강아지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요. 밥만 보면 정신없이 먹어요. 그러거든요. 1년이 지난 성견을 키우면 보호자님들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원장님, 우리 강아지는 밥을 너무 안 먹어요. 안 먹어도 너무 안 먹어요. 그러거든요. 이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럼 나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데 이 아이를 만져보고 싶다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나갔을 때 보호자랑 이렇게 목줄을 하고 산책을 하는 강아지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아이들을 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죠. 가자마자 그냥 개를 덥석 만질까요? 아니겠죠. 보호자한테 꼭 물어보셔야겠죠. 물어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강아지 인형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이는 눈이 크죠. 그리고 눈이 크니까 겁도 많아요. 그리고 또 뭐가 많냐면요. 질투와 샘도 많아서 제가 이 아이를 좀 예뻐한다 그러면 금방 이렇게 표정이 바뀌어요. 어때요? 무섭죠? 그럼 이런 아이들은 보호자도 물까요? 안 물까요? 물겠죠. 보호자를 무는 아이들은 낯선 사람도 물까요? 안 물까요? 물어요. 그럼 이런 아이들하고 내가 산책을 할 때 보호자한테 만져봐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개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 또리 잠깐만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보호자랑 산책하는 강아지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아이를 만져보고 싶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보호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강아지를 만져봐도 될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가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럼 그때 만지셔야 돼요. 보호자가 괜찮습니다 했어요. 그럼 보호자가 괜찮다고 했다고 내가 이 강아지를 덥석 만질까요? 아니겠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듯이 강아지와도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강아지랑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이렇게 악수를 할까요? 아니겠죠. 강아지 인사법에 대해서 아셔야겠죠. 강아지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사를 할까요? 산책 나간 강아지들 잘 보세요. 땅바닥에 냄새를 킁킁킁킁. 다른 강아지를 만났을 때 꼬리 있는데 냄새를 킁킁킁킁 맞죠? 강아지의 인사법은 코로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강아지하고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고 인사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요. 강아지는 사람보다 후각은 발달되어 있는데 시력이 나쁘대요. 그래서 주먹진 손을 이렇게 보여주면 강아지 코처럼 강아지 눈에는 동그랗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로 동그랗게 안 보이는데 강아지는 이래서 코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인사를 할까요? 그럼 강아지가 너무 놀라겠죠. 시력도 나쁜데 그럼 멀리서 이렇게 주먹진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강아지가 와서 이렇게 냄새를 맡게끔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갖다 대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인사를 하려면 냄새를 맡으면서 오겠죠. 그러면 나는 강아지랑 인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강아지가 인사하기 싫다고 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그럴 땐 강아지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짖거나 으르렁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귀를 막 밑으로 내리거나 그러겠죠. 그럴 때는 인사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강아지가 싫다는 걸 모르시고 계속 난 배웠는데 빨리 냄새 맡아. 그러면 개물림 사고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개가 싫다는 의사 표현을 할 때는 절대로 만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실제로 강아지들하고 인사를 하면 강아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혀로 이렇게 핥거나 얼굴을 막 이렇게 뽀뽀를 하거나 그것을 강아지들은 애정 표현이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처음 만나시는 분이 내가 개가 침을 묻히거나 얼굴에 막 뽀뽀를 하면 놀래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아지도 놀래겠죠. 그러면 그때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개를 만질 때 이 아이가 침을 묻혀도 좋고 뽀뽀를 해도 좋다 하실 때만 만지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고요. 강아지와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하고 만져야 되잖아요. 인사를 했으니까. 그럼 어디를 만질까요? 강아지가 만지면 가장 좋아하는 데가 어딜까요? 보통 이 교육을 하기 전에,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많은 분들이 만지셨던 부분이 있어요. 어디였을까요? 머리였죠. 강아지가 머리를 만지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머리를 누가 만지는 걸 싫어하잖아요.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사람과 강아지는 키가 다르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이 강아지 머리를 만지면 이 아이들은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앙 하고 물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머리를 만지지 마시고요.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턱 아래부터 가슴 부분을 가장 좋아해요. 그럼 여기를 만지면 왜 좋아할까요? 강아지 행동을 잘 보시면 가려운 데를 보면 뒷다리로 이렇게 긁는 거 많이 보셨죠? 등은 닿지 않지만 가려우면 바닥에 문지르거나 책상 밑으로 다니거나 그렇게 해요. 근데 이 부분은 긁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져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고양이도 턱 아래 부분을 만지면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친해지고 나면은 뭐 꼭 여기 부분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등을 만져도 되고 몸을 만져도 되고 다 좋습니다. 참고로 강아지들이 앉는 걸 좋아할까요? 사람이 앉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하고 비비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자기가 안아달라고 할 때 안아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고 싶을 때 안으면 이 아이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강아지는 앉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랑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다음 날 똑같은 아이가 똑같은 시간에 산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어제 본 아이를 만났는데 또 보호자한테 만져봐도 될까요? 하고 물어볼까요? 이 아이가 똑똑한 아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아이가 어제 본 그분이네 하고 달려오면서 꼬리를 치면서 인사를 해요. 그럼 나는 강아지를 꼭 키우지 않아도 강아지 친구가 되는 거죠.
짜잔! 또리가 나타났어요. 혼자 돌아다니는 개를 만났을 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혼자 돌아다니는 개를 만났을 때 대부분 어른들도 무서워해요. 그러면 어린 학생들도 무서워하겠죠. 요새 개물림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혼자 돌아다니는 개도 현재 기분이 어떨까요? 불안하고 무섭겠죠. 그래서 이 아이도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똑같이 공포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만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뛰거나 도망가거나 하면 이 아이들은 움직이는 물체에 더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저 개가 어디로 가나 하고 막 이렇게 개를 쳐다보면 이 강아지도 무서워서 싸우자는 걸로 알거든요. 절대로 눈을 마주치면 안 돼요. 그리고 밑에를 쳐다보시거나 눈을 감으면 이 아이가 살짝 왔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 학생들이 많이 했던 놀이 중에 얼음땡 놀이라고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얼음 가만히 있다가 강아지가 지나가면 땡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순한 아이고요. 저쪽에서부터 이렇게 화가 낸 아이가 막 나를 향해서 뛰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굉장히 무섭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우리가 개물림 사고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물리면 안 되는 얼굴 급소 부분을 최대한 가리시면 돼요. 이렇게 가려서 내가 바위가 되자. 그거를 학생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어른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웅크려서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엉덩이가 물리거나 등이 물리거나 했을 때는 사고는 났지만 생명이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많이 아시고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개와 인사하기, 혼자 돌아다니는 개를 만났을 때 어른들이고 학생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